알록달록한 책상 서랍이 튀어나온 듯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오조코 아파트. 다양한 건축 재료를 활용해 하나의 미술작품처럼 보이는 오스트리아 빈의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육각형 패턴으로 쌓아올린 건물이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보이는 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아파트. 이렇게 개성적인 데다 예술성까지 더한 건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데 바로 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회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럴 리가요. 전형적인 공동주택의 형태를 벗어나 입체적인 인명과 다채로운 컬러를 입힌 서울 노원구 행복주택. 임대주택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녹지 공간을 조성해 제13회 조경 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안성 아양 시그니처 가든까지 수준 높은 디자인은 물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임대주택의 변화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예정입니다. 궁금한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하는 신속배달, 지금 배송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도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년 9개월간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가가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10년 9개월인 반면 임차 가구는 고작 3년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재 사는 곳에 장기간 거주하고 싶어도 계약 기간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급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주 기간이 5년에서 30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자주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스웨덴에서는 18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한 번 입주하면 평생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수도인 스톡홀름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중 절반이 입주 대기자로 입주 대기 기간만 평균 11년, 인기 지역은 2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긴 입주 대기 기간 때문에 암시장을 통해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거나 방을 쪼개 여러 명에게 임대하는 부작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회주택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비영리 주택협회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입주 대기 기간은 평균 12년 6개월. 이 중에서도 인기 주거지역인 렌즈미어에서는 무려 20년 이상 대기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에는 시민 5명 중 3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2년 정도로 앞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짧은 편입니다. 정부에서 땅을 미리 사들여 비영리 기업이나 주택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해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택지 비축 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의 공적 보조를 통해 건설된 신규 주택 중 80%를 사회주택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 물량과 질 높은 임대주택의 확대.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중 민간 임대 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영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모 있는 임대 전문 기업이 출연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이에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 주택 도입을 예고했는데요. 기업이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규제 등 공적 의무를 완화하고 도시계획,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균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공공모델을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 일부 공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지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데요.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등을 임대주택과 결합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추진 과정을 체계화해 용적률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미 영등포 나라키움,
부천 상동 행복주택 등이 공급되어 청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는 정부 정책 지원과 기업 투자 수요를 결합한 대규모 장기 임대 기업 중심으로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제도 개편을 통해 임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한 결과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 전문 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고척 아이파크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중 최대 규모로 보급되었고, 영등포 KT 리마크빌 코리빙 하우스인 에피소드가 민간 임대 주택으로 보급 중인데요. 이렇게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장점은 다양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임대주택 기업인 실버스타인의 경우 임대주택 안에 수영장, 헬스장, 루프탑 라운지, 애완동물 돌봄 등 입주자 맞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의 다이와 하우스는 65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서울고척 아이파크의 경우 상업시설과 행정타운, 공원 등이 함께 어우러진 편리한 주거 형태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KT 리마크빌의 경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되는데요. 호텔처럼 아늑한 로비 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센터, 코인 세탁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수유에 위치한 에피소드의 경우 입주민 전용 앱을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대별 창고 제공과 룸클리닝 서비스 등 1인 가구나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다양한 수요자에 맞춘 특화 서비스가 개발되고 미래 세대가 적정 수준의 주거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